자, 아마 재판 역사상 이런 것도 정말 너무 특이한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대법원에서 5번째 선고 그렇죠? 어떤 네,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징역 4년, 네. 지난번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하면서 지난해 8월 말이었죠.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네. 그 결론이 맞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복잡해요.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가 된 게 2013년입니다. 네. 이미 2013년에 불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당시에 첫 번째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라고 했었죠. 그때 유명했던 게 아니 이게 정치 활동을 한 건 맞는데 선거 개입은 없었다. 선거법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됐죠. 술은 마시는데 음주운전 그래서 아니다. 집행유예를 내렸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됐었는데 2심에서 아 이거 선거법 위반 전부 맞다. 국정법 위반도 되지만 선거법도 맞다. 그래서 징역 3년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법정 네. 구속을 했는데 법정 구속을 하고서 690여일 만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게 파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 때는 1심하고 똑같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 1심에서 유죄였지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갔으니까 네. 파기환송심 2심에서도 그러면 대법원 취지대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훨씬 더 엄한 징역 4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파기환송된다. 저것도 정말 특이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 특이한 죄가 겁니다. 없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오히려 고등법원에서는 죄를 더 물어야 된다고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다퉈졌던 게 뭐냐면 이른바 진원 파일이라는 것들입니다. 425 진원 파일이라는 것과 시큐리티 파일인데 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던 이메일에 트위터 계정하고 또 그 트위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거 내가 이게 메일을 쓴 거고 이걸 작성한 건지 난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실제로 트위터 계정한 900여 가량이 아예 없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처럼 치부가 되면서 이 정도만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원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쓴 메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보안을 중시하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내용도 이 사람이 작성한 게 맞다라고 했고 또 아니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만 알 수 있는 내용도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 한마디로 이거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심의 판단하고 같이 갔던 겁니다. 1심에서처럼 증거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내용이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아예 뭉텅이로 증거가 빠졌던 건데 이게 좀 참 안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게 정권 교체가 된 게 한스러운 게 사실 파기환송심에서도요 그 증거 능력을 다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없는데 문제는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가동이 되면서 국정원 내부에서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거죠. 국정원 회의 자료하고 녹취록이 나오니까 부서장 회의 자료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여당 후보 당선에 선거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 다른 거 그 김모 씨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자료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아니 이건 명확하지 않느냐. 그게 저게요. 저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만약에 그때 항소심에 올라왔을 때 항소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으면 징역 3년형을 살고서 아마 다 끝나버렸을 텐데 그게 파기환송되면서부터 다시 공방이 시작되고 그게 결국은 지금 사태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마지막에 재판받으러 갈 때는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고 대법원도 이 재판에서 결과가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으니까 나는 그냥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법정 구속이 돼서 굉장히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근데